여러분, 만약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조용히 숨어버릴 겁니다. 남은 시간을 홀로 슬퍼하며 보내겠죠. 그런데 77세의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한 대학 교수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마지막 프로젝트로 삼았어요. 죽어가는 과정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기로 한 겁니다. 그의 이름은 모리 슈워츠, 브랜다이스 대학의 사회학 교수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 14주 동안 제자에게 전한 인생 수업은 책으로 엮여 1800만 부 이상 팔렸고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206주간 머물렀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모리 슈워츠가 어떤 삶을 살았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수업에 감동받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916년 뉴욕에서 태어난 모리의 어린 시절은 가혹했습니다. 아버지 찰리 슈워츠는 러시아군 징집을 피해 미국으로 온 가난한 유대인 이민자였어요. 영어를 거의 못했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족은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았습니다. 모리가 8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전보가 왔어요.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전보였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어를 읽을 줄 몰랐어요. 8살 소년 모리가 직접 전보를 읽고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훗날 모리는 그 전보를 평생 간직했습니다. 어머니가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어린 동생 데이비드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명령했거든요. 새어머니가 친어머니라고 믿게 하려고요. 어머니를 잃은 직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모리와 동생 데이비드는 코네티컷의 작은 호텔로 보내져 일을 해야 했어요. 어느 날 밤 두 형제는 쏟아지는 비 속에서 밖에서 놀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린 거였어요. 어린 모리는 비 맞고 논 것이 동생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모리는 유대교 회당에 가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픈 동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8살, 9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모리의 아버지 찰리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들에게 관심도 애정도 주지 않았어요. 모리는 아버지에게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훗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새어머니 에바는 루마니아 출신 이민자였는데 모리와 데이비드에게 처음으로 따뜻함과 애정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에바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공황 시대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교육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녀 자신도 영어를 배우려고 수업을 들었어요. 모리의 평생에 걸친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타인에 대한 따뜻함은 바로 이 새어머니 에바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10대가 된 모리를 아버지는 자신이 일하던 모피 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주려고요. 모리는 공장에 답답하고 숨막히는 공기,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 공장에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성인 노동자들에게도 일자리가 부족했거든요. 모리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변호사가 되는 것도 포기했어요. 의사도 될 수 없었습니다. 피를 보는 걸 견딜 수 없었거든요. 결국 그가 선택한 길은 선생이었습니다. 속어법으로 선택한 직업이었지만 이것이 그의 천직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만난 최고의 교수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선생이 됐다. 제자 미치 앨범의 말입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모리의 첫 직장은 워싱턴 DC 인근의 사립 정신병원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던 정신병원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예요. 그곳에서 모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합니다. 한 여성 환자가 매일 복도 바닥에 엎드려 몇 시간씩 누워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모리는 규칙을 어기고 그녀 옆 바닥에 앉았습니다. 환자들과 그렇게 친밀하게 접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모리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그녀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그녀가 방으로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건 그저 약간의 관심,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이었던 거예요. 또 다른 환자는 모든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하지만 모리에게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녀는 모리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 경험들이 모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관심과 사랑을 원한다. 아무리 미쳤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1954년 모리는 동료 알프레드 스탠튼과 함께 정신병원을 출간했습니다. 정신병원의 사회적 구조를 분석한 획기적인 책이었고, 이 책으로 그는 사회학계의 스타가 됐어요. 첫 대학 교수직을 정교수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959년 모리는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5년간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모리는 평범한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노란색 터틀넥 스웨터에 코듀로이 바지, 록포트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패션 감각은 전혀 없었지만 학생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리는 춤을 사랑했습니다. 하버드 스퀘어 근처의 교회 홀에서 매주 열리는 프리댄스 행사가 있었어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누구나 자유롭게 춤추는 모임이었죠. 대부분 젊은 대학생들이었는데 그 사이에서 흰 머리의 노 교수가 혼자 춤을 췄습니다. 록 음악에 폭스트롯을 추고 최신 음악에 옛날 춤을 췄어요. 눈을 감고 리듬에 몸을 맡기며 티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춤췄습니다. 그는 저명한 사회학 교수였고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고 책도 쓰고 강연도 다녔다. 하지만 이 밤들에 그는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아이처럼 혼자 춤을 췄다. 제자 미치 앨범의 묘사입니다. 모리는 창피해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창피함이란 없었습니다. 1994년 여름, 모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졌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8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일명 루게릭병. 이 병은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병이에요. 다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며 몸 전체를 마비시킵니다. 결국 숨을 쉬는 근육까지 마비되면 죽음에 이르죠. 잔인한 점은 뇌는 끝까지 멀쩡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녹아내리는 걸 또렷이 지켜봐야 합니다. 모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병이 뭔지 아나? 촛불처럼 녹아내리는 거야. 몸이 서서히 사라지지. 하지만 정신은 끝까지 맑아.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모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시들어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마지막 프로젝트로 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나는 큰 가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살아있는 교과서. 나의 느리고 인내심 있는 죽음을 연구해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라. 나와 함께 배워라. 모리는 죽음과 삶에 대한 격언 75개를 썼습니다. 방문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작은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살아있는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보통 장례식에서는 고인에 대한 좋은 말들이 쏟아지죠.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들어야 할 본인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모리는 생각했어요. 왜 살아있을 때 들을 수 없을까? 그래서 친구들과 가족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각자 모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웃고 울었어요. 모리도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하지 못하는 진심 어린 말들, 모리는 그날 다 들었다. 1995년 봄, 스포츠 칼럼니스트 미치 앨범은 TV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ABC 뉴스의 나이트라인에 출연한 모리 슈워츠 교수, 그의 대학 은사였어요. 미치는 브랜다이스 대학 시절 모리의 모든 수업을 들었습니다. 졸업식 날 모리에게 서류 가방을 선물하며 계속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16년간 연락하지 않았어요. 바쁜 삶에 치여서요. TV에서 죽어가는 스승을 본 미치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으로 날아갔어요. 그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도 찾아갔고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14번의 화요일 동안 두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자기 연민, 후회, 죽음, 가족, 감정, 노화, 돈, 사랑, 결혼, 문화, 용서, 그리고 삶의 의미. 미치는 테이프 레코더로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리의 의료비를 돕기 위해 책으로 펴내려는 생각이었어요. 모리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죽는 법을 배우면 사는 법을 알게 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진짜로 믿지 않아요. 진짜 믿는다면 다르게 살 거라고 모리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아. 만약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 거야. 모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죽음을 항상 어깨 위에 올려두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옆에 두면 모든 게 달라 보여.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거든. 모리가 가장 강조한 것은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아기일 때 다른 사람이 필요해. 죽을 때도 다른 사람이 필요해. 하지만 비밀이 있어. 그 사이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해. 그는 TV 인터뷰에서 보스니아 전쟁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야기하며 울었어요. 미치 앨범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우시나요? 모리는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사랑이 들어오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언젠가 잃을까 봐요. 모리의 아버지도 그랬어요.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어. 사랑받는 걸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언젠가 잃을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걸 두려워하는 것. 모리는 용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죽기 전에 자신을 용서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라. 원한이나 고집을 품고 있을 이유가 없어. 자존심, 허영. 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매달리지? 모리는 후회하며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했어요. 모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건 슬퍼할 일이 하나야. 하지만 불행하게 사는 건 다른 문제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불행해. 왜냐고? 우리 문화가 사람들을 좋은 느낌으로 만들어주지 않거든. 그래서 그의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문화가 맞지 않으면 사지 마라. 너만의 문화를 만들어라. 모리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혼자 춤을 췄고 학생들을 껴안았고 울고 싶을 때 울었어요. 사회가 정한 나이든 교수의 틀에 자신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모리가 들려준 이야기 중 가장 아름다운 건 파도 이야기입니다. 작은 파도 하나가 슬퍼하고 있었어. 다른 파도가 물었지. 왜 그렇게 슬퍼 보여? 작은 파도가 대답했어. 우리 모두 부서질 거야. 모든 파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야. 이해 못해? 그러자 다른 파도가 말했어. 넌 이해를 못하는구나. 넌 파도가 아니야. 넌 바다의 일부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큰 것의 일부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1995년 11월 4일 토요일 모리 슈워츠는 7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끝까지 가르친 사람. 죽기 전 모리는 미치에게 부탁했어요. 내 무덤에 와줘.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차 타고 와서 꽃 놓고 다시 차 타고 가지 마. 샌드위치를 가져와서 옆에 앉아. 그리고 나한테 이야기해줘. 미치가 놀라서 물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모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래를 하자.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말하고 나는 들을게. 미치 앨범이 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처음에 출판사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너무 우울하다. 질병 이야기가 너무 전문적이다라는 이유였어요. 모리가 죽기 몇 주 전 드디어 한 출판사가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모리는 책이 출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1997년 출간된 책은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회고록 중 하나가 됐습니다. 18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206주간 머물렀어요. 1999년에는 TV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잭 레먼이 모리 역을 맡아 에미상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모리가 생전에 써두었던 원고가 아들 롭 슈워츠에 의해 발견되어 모리의 지혜라는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모리의 가르침은 죽음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 슈워츠 교수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결국 간단합니다. 죽음은 삶을 끝내지만 관계를 끝내지는 않는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가 나눴던 감정들, 그것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모리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동생의 병에 죄책감을 느끼고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상처 때문에 그는 사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 한마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리라면 분명 그렇게 하라고 할 겁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늦각이었습니다.